한국 타이어 3사를 이미 비교 방송을 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별 분석 내용은 오늘은 좀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. 매출 12.9%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142.3%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.5회전으로 산출됩니다. PBR은 1.26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2023년에 재고자산 재손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계는 일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는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전년도 그 2년간은 계속 적자였는데 2021년에 1,300억 적자에서 2022년에 250억으로 적자를 좀 줄였고 2023년에는 흑자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. 전년 대비 197.4%가 전환이익이 됐습니다. 영업이익률은 0.8%가 되겠습니다. 스루펫 회계의 비교상으로는 어,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1억 4,800만 원이 돈을 더 벌었습니다. 이것은 재고자산이 조금이라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이 스루펫 손익에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출 감소율과 매출 재료비의 감소율의 그 차이 마이너스 7.4%로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에, 우리가 그 이익이 왜 낮냐 뭐 줄었냐 하는데 분석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운영 경비 11.2% 감소시켰고요.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4억 8,800만 원을 줄였습니다. 원재료도 꽤 많이 줄이긴 했어요. 네.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1번과 2번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경비로 디커플링 했을 때 매출원가 재료비는 18.2%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11.2%가 감소했습니다. 가공비는 금액상 22.1%가 감소했는데 제조 원가 비율로는 0.1% 상승을 했고 가공 비율은 0.1%가 하락했습니다.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공식 표기 방법이 약간 회사가 변화를 줬네요. 전년도에는 이 원재료까지 포함해가지고 저장품, 그러니까 전 제품 미창품만 요거 빼는 거죠. 미착품만 빼는 건데, 요 재고자산의 증감이 전체 재고자산이 아니고,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걸 보면은 미착 부분 빼는 거로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.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 개를 이렇게 디커플링 해 볼 수 있겠고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요. 이 원재료 사용액은 상품 매입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표기상으로는 상품 매입액이 누락된 게 표현된 게 아니냐. 금액은 들어갔었는지 몰라도 어, 상품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. 요거를 참고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2021년도에는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은 매입액이라고 했을 때는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기본적으로는 그, 이 뭐라고 그러죠? 재고자산 변동액이
범위가 전체 재고 자산인데 미착금 빼고 여기서는 그런데 지금 2023년에 와서는 원재료 등의 사용액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에는 원재료가 또 빠져야 됩니다.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는. 요거가 그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. 어떤 매출원가를 계산하는데 기준이 이 어떠한 어떤 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하고 표기들을 바꾸고 있다.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떤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1차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맞춰보려고 그러면은 꽤 좀 시간이 걸렸어요. 어, 그래서 이 1번과 2번의 차이는 총 제조 비용 차이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는데 아까 그 전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원재료 사용액은 사실은 원재료가 빠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고 그래서 결국은 찾아냈어요. 그 맞춰졌는데 2023년에는 298억 원 차이가 나가지고 또 추적을 해보니까 재고자산에 대한 재해 손실이 났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은 재고자산의 이 재고액은 투명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확인을 제가 시킬 수 있었습니다. 요 재고자산만 재해 손실이 난 게 아니고 화재가 나가지고 건물 등 한 790 몇억 원이 그 손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2단계는 총 제조 비용의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인데 이 금액은 1단계에서 이제 확인된 것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맞춰 봤는데 최종적으로 잔잔하게 뭐 우리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죠. 1,500만 원, 1,900만 원, 2,100만 원 3년 연속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뭔지는 도저히 추적할 수가 없겠습니다.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그 직원 수가 504명을 감소한 거로 되어 있어요. 해고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사업 부분을 일부 남긴 건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일단 평균금은 1억 446만 원, 이 평균 임금이 되겠습니다. 계속해서 임금은 많이 올라갔네요. 10.5%나 인상이 됐습니다. 그 대신 평균 매출액은 줄어들었죠. 직원 수의 변동이 심하다. 저임금 사원들은 대거 해고하고 고참들만 살아남았다.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어요. 재고를 약간 줄이긴 했어도 회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재고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가 안 되고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런데 역으로 수르픈율은 올라갔습니다. 이렇게 반대 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. 어,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극히 낮은 상태고요. 재무 상태는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여기에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의 에, 맨 밑에 해당하는데 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. 판매 가격은 분명히 올라간 거는 미루어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면은 판매 가격은 올라간 것 같다고 미리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은 1, 2차 추론에서는 내려갔다고 돼 있죠.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반중 추론이 모순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
재고 회전율이 내려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 부식회계 개연성이 이제 해소된다. 라고도 마지막 그 희망은 걸어둘 수 있는데 외부에서는 이건 확인할 방법이 없죠. 지금 구두로 얘기한 것을 조금 거창하게 과학적 그이 칼포퍼의 반증주의 여기에 논리를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해 봤습니다.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그러면은 상승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? 그러면은 내려갔어요. 단순 평균입니다. 판매 가격은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은 줄어도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입증이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야 되는데 내려간 거로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수량으로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. 이 금액으로는 이 반증이 되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저의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 전까지는 유효하다라고 회사가 이것은 입증을 해야 돼요. 저는 밖에서 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조견표식으로 표현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뭐 원재료 국제 가격이 올랐니 뭐 건설업이든 어디든 뭐 건설비가 올라가야 된다 뭐 경비가 올라서 올라야 된다 이런 거로 한다면은 원가 세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영양이 9.6%가 내려갔다면은 제조 원가에서 그 비율이 53.9%니까 5.2%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거고 변동 가공비가 그 0.1%뿐이 증가를 안 했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0.1%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가격은 사실 내려가야 되는데 12%가 인상이 됐다 이거죠. 이런 거로 봐서는 또 합리화를 좀 이 회사에 시켜준다면은 2022년도에 원재료가 28.5%나 크게 그 상승을 했는데 어, 판매 가격은 5.5%뿐이 못 내렸다. 그러니까 적자가 났던 건데 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. 완성차 메이커애들을 하소연하고 또 영업을 해서 그래서 그 타이어 3사가 모두 흑자로 돌아선 거죠. 그동안에 가격을 못 올리다가 이렇게 이제 이해는 됩니다. 어떤 그 납품 회사로서 나름대로 타이어 업계들도 뭔가 그 이 연합을 하겠죠. 카르텔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나름대로 단합을 해서 이거 도저히 뭐 타이어 장사 해가지고 이거 남는 게 있겠냐. 다 같이 올리도록 합시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습니다. 그래서 2023년도 그 매출 예측액은 3조 한 2천억 가량 할 것 같습니다. 이거 뭐 최저원가 내역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본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확정가, 이게 납품 단가라고 가정을 한다면은, 차 한 대당 315만 원에 납품을 한다. 바퀴가 4개 들어가니까 이렇게 비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그러면은 이게 적자가 나는 거로 돼 있어서 2.8% 정도 매출액을 더 증가시킨다면은 한 485억 원 정도 남는 거로 근데 재고가 감소한 것을 가정했을 때 그런데 재고를 5% 증가하면은 거꾸로 금액이 가만히 있어도 224억 원이나 이익이 나는 거로 돼 있어요. 이렇게 이제 원가 회계에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. 그리고 여기 그 A2의 그 이 생산 재료비 이것은 계획상의 재료비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에, 이 생산량은 변동이 없고 판매 증감에 따른 결과를 가정하는 거로 이 전제 조건을 했습니다. 2.8% 매출을 증가했을 때는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판매량에 의해서만 재고가 그 증가했다. 그러니까 못 팔아가지고 그래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게 못 팔아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게 매출은 감소했는데 왜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? 그 재고가 증가할 때도 영업이익은 증가한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
스루프상으로는 한 3조 2천억 원 정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, 운영 비용 중심으로 계산하는 거고요. 요거는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이 색깔이 있는 표시는 이제 입력 변수에 따라서 변동되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스루프상으로는 이게 납품 단가라면은 아까 원가 회계는 315만 원이었는데 320만 원을 팔아야 그래도 남는 거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결과론적으로 재고 회전율이 9.5%뿐이 안 된, 5회전뿐이 안 되는데 한 3년 전에도 한 14회전까지 했단 말이죠. 그러면은 그게 한 10회전, 계속해서 회전율은 왜 못 올리냐? 음, 요게 이 매출 증가에 따라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재고를 줄이는 방법,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종합적인 거로 그 10% 아니 10회전을 한다면은 매출액은 3조 3천억 증가 효과를 내 가지고 1177억 원 이익이 날 수 있다. 그래서 스루프 회계 기준은 좀 비싸게 가격이 나옵니다. 그래서 재고를 여기는 그 예산에서도 그 통계상 재고가 감소할 때는 항상 어, 이 이익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이제 회전율은 좀 상승하게 돼 있는데 떨어져 있죠. 요런 거 안 맞는 경우는 그래 그 아까 얘기했듯이 좀 부식회계 개연성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일반적으로 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. 재고가 감소하면은 그런데 떨어졌죠. 그게 이제 문제로 보인다 이거죠.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디프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겠다.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.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이 4,693억 원이나 벌었어요. 2022년도에는 5,479억 원이고 요거 검증식이 다 있습니다. 이 영업 순이익률로는 현금 수익률로는 8.1%에 해당하겠고요. 그 다음에 EMS 영업 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돈은 9,600억이고 FM 최종 현금이 들어온 금액은 1조 원이 넘어서겠습니다.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있겠냐 해보면은 재무상태표를 추적을 해보면은 비유동 금융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현금이 많이 들어왔었다. 최종적으로 이 영업을 해서 1조 원을 번 거는 아니에요. 이거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캐펙스 비유동 자산에 그래도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892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. 어, 이 자유현금 흐름 프리캐시 프로우 그 채권자한테 8,476억 원을 갚았습니다. 레버리지를 크게 줄였어요. 현찰이 짭짤하게 벌었다기보다도 금융자산을 많이 처분해서 갚은 것 같습니다.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렇다는 얘기죠. 이익 배당액이 976억 원에서 배당률로는 한 1.7%선 정도 되겠습니다. 적자가 나는데도 전년도에 계속해서 이익 배당을 했어요. 음, 요게 이제 그 주주들의 그 압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주가는 44,000 아니네요. 여기 시가 56,700원으로서 25,300원이나 상승했습니다. PBR로 보면은 그 1 이하였는데 1.16으로 상승했어요. 어, 뭐 원가 회계상으로도 그 뭐라 그럴까요? 그 이익으로 전환됐으니까 이 주가도 좀 오른 거로 보입니다. 그런데 에, 그 미래 가치라고 제가 두 가지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
스루프상으로는 내려갔어요. 그러나 이제 그 현금상으로는 그 상승했습니다. 그러면은 뭐 이 상승적으로 좀 판단을 한다면은 가격은 뭐 올라도 좀 되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이걸 그 저기 그 5% 이상 주주는 한국엔컴퍼니가 30.67%, 조현범 씨가 7.73%, 연금이 6.94%, 그리고 외국인이 무려 41.35%인데 많이들 들어와 있네요. JP모건, 골드만, 모건스탠리, UBS, 메릴린치 등 삐까번쩍한 외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이 그 행동주의 펀드까지는 아니지만은 어, 야, 그 좀 배당 안 하면 곤란하다.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데는 배당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. 그런 것이 있지 않겠냐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짧게 한다고 해서 길어졌습니다.